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상현삼 아카자의 인간 시절 슬픈 과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무한열차 에피소드에서 우리의 빅주 랭고쿠 큐즈를 죽여 엄청나게 욕을 먹었던 아카자가 최종 후면쯤 인간 시절 이야기가 풀리면서 수많은 팬들이 생겼죠. 악역 혈기 중에서 가장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많은 이들의 눈물을 자아낸 인물인데, 그동안의 제 영상에서 아카자의 과거에 대해 짧게 요약만 했어서 뭐 때문에 그렇게 아카자에게 사람들이 푹 빠지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자세한 아카자의 슬픈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아카자의 과거는 최종 후면 때 탄지로에게 목이 베이고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며 삶과 강함에 대한 엄청난 집착을 하는 모습에서 갑자기 어떤 소녀가 나와 아카자를 붙잡으며 시작이 됩니다. 코유키는 강함에 집착하는 아카자에게 왜 이렇게 강함에 집착을 하는 거냐고 묻자 아카자는 자신도 모르는 어떤 말이 나오는데, 강하지 않으면 들고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을 하죠. 무엇을 들고 돌아갈 수 없다는 걸까요? 그 다음부터 인간 시절 하쿠지의 기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쿠지의 아빠는 병에 걸려 일을 나가지 못한 상황이었고, 하쿠지는 아버지에게 약을 가지고 돌아가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쳤습니다. 강해지지 않으면 훔친 지갑을 들고 끝까지 도망칠 수 없었기에, 강해지지 않으면 반격을 당하더라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약을 가지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어린 하쿠지는 성인들을 상대로 이기지 못하고 관아에 잡혀가 형벌을 받게 되고, 죄인이라는 문신을 양팔에 어느새 3줄씩 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쿠지는 기세가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신이 이렇게라도 해서 아빠에게 약을 얻어주는 것이 더욱 성취감이 있고 값어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11살의 나이에 채찍을 100대를 맞아도 이토록 의양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쿠지를 보고 도깨비의 자식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에 돌아간 하쿠지는 이웃집 할머니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 자기 자식이 남들한테서 금품을 뺏으면서까지 자신의 삶을 연명하고 싶지 않다며 그동안에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며 정상적으로 살길 바란다면서 아빠가 목을 메어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하쿠지는 그저 아빠가 자신의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행복했고, 모진 매질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더라도 아빠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위안 삼아 버티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쿠지는 세상에 대한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고,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접해버리며 살았는데, 어느덧 15살의 나이가 되었고 인근 마을에까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시비를 붙은 남자들과 싸우고 있었죠. 성인 7명이 어린아이와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달려온 케이조는 어린 하쿠지가 성인 7명을 다 좁혀버린 것에 놀라며 소질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케이조는 하쿠지에게 자신의 도장에 오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고, 하쿠지는 당연히 거절하며 덤벼들었습니다. 하쿠지는 순식간에 케이조의 주명 연타를 맞고 쓰러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케이조의 도장이었습니다. 케이조는 도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문화생이 한 명도 없어서 해결사 같은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었고, 자신이 일을 하러 나갔을 동안 자신의 딸의 병구안을 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케이조의 아내는 딸의 병구안에 지쳐 물에 빠져 자살했다고 했고, 하쿠지는 그 말 듣고 당연히 자신의 아빠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저 무시하고 욕을 했겠지만 자살이라는 말과 병구안이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항상 자신을 기피하는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 딸 하나밖에 없는 집안에 죄인인 자신을 들여놔도 괜찮겠냐고 묻게 되었고, 케이조는 죄인인 너는 아까 묵사발로 만들어 처치했으니 괜찮다며 아주 대인배스럽고 호탕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하쿠지는 케이조에게 딸 코유키를 소개받게 되었고, 그녀의 가녀린 모습에 항상 병에 지쳐있던 아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케이조는 딸을 맡겨두고 일을 하러 나갔고, 죄인인 자신을 그저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맞아주는 코유키에게 어쩐지 경계심이 풀리는 하쿠지였습니다. 그렇게 하쿠지는 케이조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밤새도록 옆에 붙어 이마에 수건이나 잠옷을 갈아주고 부지런히 물을 먹이며 뒷간에 갈 때도 안고 데려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아빠의 병구안을 해왔던 하쿠지라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코유키는 그런 하쿠지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쿠지는 전혀 힘든 기색 없이 코유키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자주 해줬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들이었으며 별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말들이었지만, 코유키는 그것에 감동해 울고는 했죠. 하지만 하쿠지는 도대체 왜 우는 건지 잘 몰라 당황하곤 했습니다. 하쿠지는 케이조에게도 마음을 열고 꽤나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케이조는 무사도 모두 아닌 신분으로 큰 땅과 도장을 갖고 있었던 건 한 노인이 산적에게 공격당하고 있을 때 구해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케이조가 쓰는 소류의 기술에 몹시 감동해 대를 이을 사람이 없었던 땅과 오래된 도장을 케이조에게 물려줬다고 했죠. 그러한 것에 시기질투하던 다른 검술 도장은 항상 케이조의 도장을 골탕 먹이려고 했고 그 때문에 문화생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소소하게 살아가던 이들, 하쿠지는 케이조에게 무술을 배우고 코유키의 병구안을 하며 인간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후 어느 날 이웃 도장에는 코유키와 같은 나이대의 후계자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코유키를 좋아했고 난폭하고 건방진 성격을 가졌었죠. 그는 몸이 약한 코유키를 억지로 밖에 끌고 나왔고 천식 발작을 일으킨 걸 보고 겁에 질려 괴로워하는 코유키를 방치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때 하쿠지가 코유키를 발견해 겨우 살았죠. 그때 케이조가 분노해 이웃 도장과 소류 도장이 시합을 하게 되었는데 16살의 하쿠지 혼자서 그 도장 9명을 쓰러뜨리고 앞으로 소류 도장과 코유키에게 상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후계자 아들은 노발대발 성을 내며 진검을 휘두르며 하쿠지에게 달라들었고 하쿠지는 칼날의 측면에서 주먹으로 후들어쳐 두동강을 내버렸죠. 그 기술은 방울 깨기로 후의 전투에 많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하쿠지는 18살, 코유키는 16살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건강해진 코유키는 평범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는데 하쿠지를 불러 이 도장의 대를 이어주지 않겠냐고 코유키도 네가 좋다고 한다며 둘이 결혼을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케이조 입장에서는 그동안 코유키를 성심성의껏 병관해주어 건강하게 만들어진 하쿠지를 코유키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했으며 그 보답으로 정말로 하쿠지를 찐 가족으로 맞으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코유키와 하쿠지는 불꽃놀이에 가게 되었는데 코유키는 하쿠지에게 어린 시절 하쿠지가 아픈 자신에게 당연한 듯이 행복한 미래를 이야기해줬던 것이 기뻤다고 말하는데 너무나도 병약한 자신이 오래 못 살 거라고 부모님도 마음속으로 포기를 했었지만 하쿠지만큼은 코유키에게 미래가 있을 거라는 걸 항상 말해줬고 그 덕분에 이렇게 함께 불꽃놀이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코유키는 용기를 내어 하쿠지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청혼을 하죠. 하쿠지는 그 누구보다도 강해져 평생 코유키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며 그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사실 하쿠지 역시 쭉 코유키를 좋아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범죄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동안 마음을 전하지 못했고 그렇기에 코유키가 먼저 청혼을 한 것이죠. 하쿠지는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기대감에 너무나 부풀어 올랐고 아빠의 묘에 찾아가 혼례를 올린다고 보고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한 사람이 생겼고 이번에야말로 그 사람들을 지키겠다고 말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집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하쿠지는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인근 도장의 무리들이 케이조와 하쿠지에게 실력으로 이길 수가 없자 우물에 독을 탔고 그 물을 마신 케이조와 코유키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자 케이조는 코유키를 끌어안고 의원의 집까지 피를 토하며 뛰어갔지만 코유키는 이미 죽은 뒤였고 케이조는 죽을 때까지 몇 시간에 걸쳐 오래도록 고통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과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목숨을 내던지더라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죽어갈 때 자신은 곁에 있지도 않았다는 게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 인근 검술 도장에 찾아가 67명을 맨손으로 살해해버렸습니다. 당시 생존한 하녀는 그 모습에 실성까지 했고 한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30년이 지난 후에 이 기록은 폐기가 되기도 했죠. 하쿠지는 아무리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고 관련자들을 패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그 후에 터덜터덜 거리를 걷다가 무잔을 만나게 되었는데 무잔은 어디선가 도깨비가 날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고 그게 인간이란 것에 꽤 놀랐죠. 무잔은 하쿠지의 머리를 뚫고 피를 주입해 인간 시절의 기억을 잃게 만들며 혈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미 지킬 것이 없고 살아있을 의미가 없는 하쿠지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며 받아들이게 되죠.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도 무의식에 남아있는 강해져야 한다는 집념에 엄청난 수련충이 되었고 독이 나타는 약한 인간들에 대한 무의식의 증오로 약한 인간들을 만나면 곧바로 죽여버리기도 했죠. 하지만 여자만큼은 먹지도 죽이지도 않았는데 이 또한 코유키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무의식에 남아있어 코유키와 비슷한 여자를 죽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카자는 불현듯 떠오른 인간 시절의 기억을 되찾고 사범님의 소중한 소류 기술로 사람들을 죽이고 아버지의 정상적으로 살라는 유언도 지키지 못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아카자는 자신에게 공격을 퍼붓었고 혈귀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있었죠. 그때 아버지의 환상이 나타나 재회를 했는데 아버지에게 유언대로 살지 못해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아빠는 괜찮다고 말해주었고 케이조 역시 환상으로 나와 네가 어떻게 변하든 아들은 아들이고 제자는 제자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비록 아카자가 묻힌 수많은 피 때문에 천국에는 데려가 줄 수 없지만 그래도 하쿠지라는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해주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는 케이조. 그때 무자인 튀어나와 아카자가 포기하는 걸 막아섰습니다.
강해지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며 아카자에게 다시 일어나 싸워 탄지로와 기유를 죽이라고 명했죠. 아카자는 수백 년 동안 무자의 밑에서 충성을 다한 무자의 오른팔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심경에 흔들림이 생겼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코유키의 환상이 나와 그동안 강함에 집착하던 모습이 다 자신들을 지키지 못한 마음에서 나왔다는 걸 알고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강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며 위로를 해줍니다. 하쿠지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울부짖으면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애원했고, 코유키는 그저 우릴 기억해줘서 다행이라며 원래의 하쿠지로 돌아와줘서 다행이라며 잘 왔어요 여보 라는 말해줍니다. 하쿠지는 마지막 순간만큼은 다시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죽을 수 있었죠.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범한 행복만이라도 원했던 하쿠지는 세상의 부조리함과 인간의 악한 마음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했고, 혈기가 되어서라도 그러한 모든 것에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결국 자신이 가장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한 자기 자신이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카자의 과거가 애니화가 되어 마지막 장면 오카에리 나사이 타다이마 이 대사가 나온다면 솔직히 쿄조로의 죽음보다도 더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 코드는 일본 작품에서 흔히 사용되는 필살기 같은 요소인데, 집에 돌아왔을 때 다녀왔어 라는 타다이마라는 말을 쓰며 오카에리라는 말로 답을 해주는데, 단순히 집에 돌아온 의미보다는 자신의 마음의 안식처로 돌아온, 가장 자신이 편한 상태로 돌아왔다는 걸 의미할 때 타다이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자신의 인생에 있어 커다란 대목을 마칠 때 쓰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걸 반겨주는 의미의 오카에리 나사이는 지금까지 수고 많았어, 이제 편히 쉬어 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기에 이런 장면들에서 더욱 마음을 찡하게 울리죠. 오늘은 이렇게 상현삼 아카자 하쿠지의 과거를 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제가 말하지 않은 디테일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하쿠지의 과거에서 울컥한 분들은 공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